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략가들의 김태준입니다. 이번 22대 총선이 있죠. 이 총선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 총선의 결과에 상관없이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면 정비사업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조금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22대 총선 이후를 좀 지켜보려는 관망 세력까지 겹치면서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현재 좀 불안정한 시장으로 흘러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관망 세력과 불안정한 시장을 지켜보는 관망 세력들보다는 부동산은 결국에 돈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도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이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보이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은 결국 돈의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는 돈의 흐름이 막혀 있습니다. 고금리 그리고 대출 규제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결국에 돈의 흐름이 막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금리라는 부분도 이제 인상분에서 어느 정도 적응기를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전처럼의 금리가 되지 않더라도 조금의 하락만으로 가지고도 돈의 흐름은 분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시장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럼 결국 금리 인하가 돈의 흐름을 타고 부동산의 시장을 흔들 것이냐? 하지만 이걸 보기 전에 먼저 지켜봐야 될 시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더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현재 높은 공사비와 고금리로 인해서 분양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공사비라든지 금리 부분 때는 분양가들 자체가 높습니다. 그리고 분양가가 높고 이런 공사비 인상 때문에 신축되는 공급되는 주택도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축 주택의 가격까지도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둔촌 주공 아파트도 20억이 넘어가면서 이제 신축 아파트 가격들은 전부 다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흘러가서 부동산 시장이 좀 원활하게 흘러갔을 때는 이렇게 높은 분양가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신축 주택의 가격이 빠지기보다는 주변 아파트 시세가 신축 아파트와 분양가의 수준으로 맞춰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돈의 흐름이 생기게 되면 기존 주택들 부동산이 큰 폭의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는 현상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게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그래서 저는 부동산 시장에서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이 미치지 못하지만 결국은 이게 복합적으로 같은 시기, 비슷한 시기에 터져 나간다라고 하면 결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밖에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걸 유연하게 대처해야지만 부동산에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 제가 빌라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 가격 126% 공시 가격으로 잡혀 있는 전세 가격이 120%가 아니라 140%라든지 아니면 공시 가격 자체가 높게 형성되는 시세에 반영되는 금액으로 바뀐다든지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일시적으로 전세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이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현재 부동산 시장의 공급 부족과 금리 인상 때문에 현상으로 보이는 신축 주택과 분양가가 높은 것이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있는 아파트들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이 좀 크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시는데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총선 이후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민주당이라든지 국민의힘 어떤 쪽에서 승자가 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바뀔 것이다, 아니면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갈 것이라는 부분들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펼치고 있는 정책들이 입법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 국민의힘의 다수당이 되어야 아마 입법이 순조롭게 풀릴 것이고 민주당 쪽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결국은 입법에 시간이
시간이 좀 더 딜레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여야가 부동산 시장의 시선들, 공급에 대한 부족 부분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부분들이 결국은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는 부분이지 결국은 흘러가는 부분은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부동산 문제점을 꼼꼼히 체크하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에 우리가 문제점이나 장점과 단점이 결국은 복합적으로 맞물렸을 때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 좋으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좀 더 복합적인 작용들이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